신작 에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의 작가 전승환 작가님을 모시고 앞에서는 주로 앞선 영상에서는 주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작가님의 좀 더 사적이고 내밀한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네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무기력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네. 그러니까 무기력을 극복하고 되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네. 어떤 관계를 맺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되게 내밀한 이야기나 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서 네. 되게 솔직한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래 다가왔었거든요. 작가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네. 어떤 생각들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보여지는 그런 글들이 많아서 어떻게 대하던가요? 굉장히 되게 섬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릴 약간- 때부터 감성적인 아이라서 네. 울음도 많고 네. 눈물도 많고 그랬던 아이라서 네. 그런 감성이 좀 담기지 않았을까? 책에? 사실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로 가장 유명하신데 네. 이 무려 제 7년 동안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책을 읽으셨는데 7년? 네. 7년이면 이제 3년만 더 버티면 10년이고 네. 네. 내년이면 8년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책만 하더라도 사실 100권이 넘는 책시 어떤 문장들을 되게 다루고 있는데 네. 2020년이 이제 됐잖아요. 네. 이제 아마 새해에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어떤 책을 좀 더 읽자 뭐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추천하는 작가님만의 어떤 독서법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렬식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개 깔아놓고 보기도 하고 네. 아니, 완독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도 하겠지만 에세이 같은 경우나 인문서, 경제 경영서는 그 한 챕터만으로도 충분히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쵸. 심지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원문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저에게 삶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문장이면 저는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무감 같은 거,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이지 말고 그쵸. 그냥 이건 작고 사소한 거지만 이 한 줄을 읽었더라도 나는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기분을 들면 그건 독서법, 좋은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책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너무 느끼지 말고 작은 한 줄이라도 제가 이렇게 글을 소개하는 것처럼 인생의 한 문장이라도 귀감이 되는 거였으면 좋은 책 읽기라고 생각을 전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처음 원고를 받아봤을 때 사실 들었던 생각이 네. 왜 인생의 책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책들이 아니라 네. 인생의 문장들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책들이라면 그 한 권의 책을 보고서 굉장히 쓸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네, 한 책을 파고서라도 이 한 책으로도 책 한 권을 다 쓸 수가 있을 정도의 인사이트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담았던 거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아니면 힘든 순간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책 속에서 문장을 발견하고 그 문장에서 그 고비들을 넘겼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었고 그 문장들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위로를 얻거나 공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문장들, 인생의 문장들이라는 모티브로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네.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의 네. 독자 평들을 좀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었는데 확실히 그 분들이 되게 이거는 내 이야기다라고 공감해 주는 게 되게 많았고 맞아요. 또 그 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진짜 힘들고 지친 삶이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서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연대를 맺고 사회를 만들어야지 좀 삶이 좀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인문학적으로 보자면 함께 관계를 맺어서 좀 풍족해지는 삶을,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이 댓글 남기시는 거 보면 다들 한 글 쓰시잖아요. 주옥 같은 글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저도 공감을 얻기도 하고 귀감을 받기도 하죠. 네. 책 읽어주는 남자의 어떤 모토이기도 하고 저희 신작 에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책의 어떤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 네. 행복이라는 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 개인적인 것
네. 그냥 나만의 행복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그럼요. 좀 더 커지려면은 좀 나누고 네. 다른 사람들과 그 소통을 해야지 오히려 더 그게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나누기도 해야 되고 네. 음식도 이렇게 나눠서 음식도 나눠서 먹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뭐 물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철학들을 조금 저는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였었죠. 네, 그래서 잘 만들어 나가면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한 영향력들, 소란스럽지 않은 진심, 제 모토처럼 그런 진심들이 좀 전달되어서 세상이 좀 다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책에 어떤 들어가는 말에서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작가님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시면서도 네.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좋은 문장이 있으면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걸 또 되게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하시게 되는지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이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글귀를 나눠서 편지도 나눠서 전달하고 엽서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음, 즐거움들이 오롯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좋아서 계속 나누기도 하고 기쁘게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게 차곡차곡 모여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책 읽어주는 남자. 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싸이월드 네. 감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담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 책 저희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네. 때에는 굉장히 많은 작가와 어떤 책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딱 하나 이 문장 하나는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게 혹시 있어요? 꼽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제가 썼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껏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문장을 작가분들. 주셨던 작가님들도 계시고 책 읽어주는 남자를 좋아해 주셨던 저를 좋아해 주셨던 독자님들이 같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와 좀 잘 맞아떨어지는 문장을 해본다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글귀 속에서 제가 썼던 생각했던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작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는 게 되죠. 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 중에서입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네, 뭐랄까요, 무기력해지고 아니면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여행이 뭐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을 탐험해 보는 것, 아니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도 충분히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예술 작품,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죠. 책을 보는 것도 네, 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면에서 작은 소소한 행복감을 좀 느끼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영화를 보고 싶으면 이 원하는 영화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성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불안이라는 것, 무기력하는 걸 좀 치유책으로 생각하셔서 하루하루 좀 삶의 버팀목에 대해서 좀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네,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말 그대로 일상을 작은 여행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런 즐거움들을 찾아 나가는 맞아요. 네, 한번 떠나볼까요? 저희 지금까지 인문 에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의 전승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이 책과 함께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또 그거 공감한 문장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